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3년 제2회 회로이론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기본 정연파 평균치는 최대치의 몇 %인가? 자, 정연파의 평균치, 평균값을 의미하죠. 평균값은 파이분의 2의 최대값, 최대값의 2배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최대치의 몇 %인가? 즉, 최대치의 몇 %만큼인가? 그래서 이제 식은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파이분의 2, 요거 계산하면 0.637 나옵니다. 퍼센트 단위로 물어봤기 때문에 63.7%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63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직접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2번 9옴과 3옴인 저항 6개를 그림과 같이 연결을 했을 때 A와 B 사이의 합성 저항은 여기와 여기서의 합성 저항, 즉 이 전체 합성 저항 물어보는 거죠. 요거를 일단 A, B 단자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식을 정리하면 요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A, B에 두 개 연결된 게 9옴, 얘랑 이게 요렇게 연결된 게 3옴과 3옴, 중간에서 요렇게 연결된 게 3옴과 9옴, 3옴과 9옴, 그 다음에 여기 3옴과 여기 3옴, 3옴 사이에 9옴 해서 요런 식으로 회로를 그릴 수 있습니다. 같은 회로란 얘기입니다. 같은 회로예요. 여기서 여기 있는 요 Y결선 있죠? 얘를 델타 결선으로 바꿔볼까요? 자,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바꿔요. 자, 여기가 이제 요렇게 있죠? 3옴, 3옴, 3옴이면 이제 얘를 요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델타로. 그럼 여기 있는 애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랑 마주보고 있는 거 얘가 되겠죠. 우리 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얘랑 마주보고 있는 거 3옴, 요 저항 분에 얘 곱한 거, 얘 곱한 거, 얘 곱한 거를 다 더해줍니다. 더해준 걸 분자에다 올려요. 그래서 이거 이제 똑같은 저항이니까 그냥 아래 제곱, 똑같은 값이니까 아래 제곱으로 해도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얘를 정리하면 R분의 3 아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요거 공식입니다. 공식이에요.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꿔주는, 등가 변환해주는 공식입니다. 요렇게 약분되면 3R이 남네요. 그래서 3 곱하기 저항 3 하면 여기 있는 저항값이 9옴, 여기도 똑같이 다 9옴이 되겠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이렇게 바꾸면 9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를 다시 계산하면 얘랑은 병렬이에요. 그죠? 병렬입니다. 그럼 병렬 합분의 곱수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합분의 곱 계산하면 4.5옴. 그래서 얘 4.5옴, 얘도 병렬이니까 4.5옴, 얘도 병렬이니까 4.5옴 해서 이제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우리가 구하는 게 A, B 사이의 저항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A 여기는 요렇게 4.5옴이 이렇게 있고, 요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직렬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계산이 된다 해서 얘는 직렬이죠. 그래서 4.5 더하기 4.5. 그 다음에 요 값과 얘는 병렬입니다. 그래서 합분의 곱으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요 공학용 계산기 계산하면 3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있는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등가 변환 시켜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등가 변환 시켜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걸 구할 땐 얘랑 마주보고 있는 이거 분해 2개 곱한 거 더하기 2개 곱한 거 더하기 2개 곱한 거 요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 요거 직접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3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A, B 양단의 전압은 여기
두 개의 전압 차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여기서 이 6V가 여기가 0V면 여기가 6V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6V다.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여기가 0V면 예, 여기가 몇 볼트인지 구하면 되고요. 얘도 똑같이 기준을 여기다 0V로 하면 여기가 몇 볼트인지 예, 구한 다음에 얘랑 몇 볼트 차이가 나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양단의 전압이니까. 예를 들어서 A점의 전압이 2V고 B의 전압이 뭐 5V다 하면 2V와 5V의 사이의 전압 이게 몇 볼트 있는 거예요? 3V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3V 차이. 여기서 뭐 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3V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압 두 곳의 전압의 차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을 좀 구해볼까요? 6V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은 6V네요. 6V 중에 여기 분배되는 여기 2옴의 전압값을 구해라. 이거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죠.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해요.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값을 분자에다 올리고 전체 전압을 곱해주면 여기 걸리는 전압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4V가 되겠네요. 4V.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값을 분자에다 올려요. 그 다음에 전체 전압. 얘가 6V면 여기 걸리는 전압도 6V고 여기 걸리는 전압도 6V예요. 왜냐?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요렇게 계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2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가 4V고 여기가 2V예요. 두 개의 전압차는 2V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직접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4번 인덕턴스 L 헨리 및 커패시턴스 C 파라드를 직렬로 연결한 임피던스가 있다. 정저항 회로를 만들기 위하여 그림과 같이 L 및 C의 각각 서로 같은 저항 R을 병렬로 연결할 때 R 옴은 얼마인가? 단 L은 4mm 헨리, C는 0.1 마이크로 파라드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정저항 회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정저항 회로. 그러면 정저항 회로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죠? 예, 그 조건은 루트 캐피시턴스. 그 LC 회로에서의 캐피시턴스 분의 인덕턴스다. 네, 해서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캐피시턴스가 몇죠? 0.1의 마이크로 파라드. 그럼 기본 단위 파라드로 적용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 적용하고요. 인덕턴스는 4밀리 헨리. 요도 기본 단위 헨리 단위로 적용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면 205입니다. 예, 정저항 회로 조건, 요 저항값 구하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요거 암기하고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번 한상의 직렬 임피던스가 저항이 U0, XL이면 유도성 리액턴스죠. 유도성 리액턴스가 8옴인 델타 결선의 평행 부하가 있다. 여기에 선간전압 100V인 대칭 3상 교류 전압을 가하면 선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델타 결선에서의 선전류 구하랍니다. 자, 요게 이제 델타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에서의 이제 선전류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요 델타 결선의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는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배가 큽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예, 그리고 문제에서 임피던스, 요 임피던스 저항이 U0이고, 임피던스는 요렇게 나타내죠.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 예. 그런데 요게 유도성 리액턴스면 플러스, 용량성 리액턴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예, 근데 여기는 유도성 리액턴스를 줬기 때문에 플러스 JXL이 됩니다. 그럼 저항 U0 플러스 유도성 리액턴스 8옴. 요때의 임피던스 크기 구하면 어떻게 구해요?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의 루트 해서 10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의 임피던스는 10옴. 이때 여기에 선간전압이 100V예요. 100V.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여기 상에 흐르는 전류값 구할 수 있죠.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입니다. 그 상에 흐르는 전류니까 요 상에 걸리는 전압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상에 흐르는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 그런데 델타 결선에서는 성간전압과 상전압은 동일하지요. 그래서 임피던스 분의 성간전압 요렇게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선전류예요.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예요. 요 공식은 상전류가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건 선전류니까 요 상전류의 루트 3배를 해주면 선전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임피던스, 우리 임피던스 요렇게 구했죠. 좀 전에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요 값이 몇이라고요? 15ohm이에요. 그 다음에 루트 3 곱하기 성간전압이 100V라고 그랬죠. 그래서 100V 적용해서 요거 계산하면 10 루트 3. 요게 10이라고 했어요. 그죠? 10분의 100은 10이죠. 10. 그래서 10 루트 3이 여기 선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루트 3,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6번 그림 A와 그림 B가 역회로 관계에 있으려면 요 L의 값은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얘를 요것도 인덕턴스죠. 그죠? 요렇게 그리는 건 인덕턴스입니다. 얘가 LA고 얘가 CA라고 하고 얘가 LB고 얘가 CB라고 했을 때 역회로 관계는 두 개 곱한 값이 서로 동일한 관계예요. 그게 역회로 관계예요. 그래서 식은 요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우리가 구하는 게 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 정리하면 얘 넘어가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식은 요렇게 되고요. 그러면 CB 2 마이크로파라드예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래서 기본 단위 파라드 단위로 정리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LA는 얘예요. 4mH 를 기본 단위 헨리 단위로 나타낼 때는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해줘야죠. 그래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CA는 5 마이크로파라드.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얘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 그런데 문제에서는 밀리 헨리로 나타내라고 했죠.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얘를 단위 속으로 쏙 집어넣으면 10의 밀리 헨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역회로 관계 문제, 요것도 가끔가다 나오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값이 두 개 곱한 값과 같다는 거. 이게 역회로 관계라는 거 암기하고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번 상의 순서가 ABC인 불평형 3상 교류회로에서 각 상의 전류가 A상이 7.28의 각도가 15.95 B상이 12.81의 각도, 요 위상을 의미하는 거죠. 마이너스 128.66 C가 7.21의 위상이 123.69 암페어일 때 역상분 전류를 구해라. 자, 역상전류 어떻게 구하죠? 역상전류 A상의 전류 플러스 B상의 전류의 A의 제곱. 요건 뭐예요? 크기가 1이고 각도가 240도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C상의 전류 곱하기 요거 뭐예요?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를 의미합니다. 얘를 곱한 걸 다 더해주고 3을 나눠준 값이 영상분이 되겠습니다. 예, 요 영상분 암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면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7.28의 각도 15 그냥 A상의 전류 값 넣고 플러스 B상의 전류 값에 크기가 1이고 각도가 240도를 곱해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각도는 곱해주면 덧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8.66에 플러스 240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의 각도 B 각도 곱하기 C의 각도 D. 이렇게 있을 땐 이게 어떻게 계산되냐면 A와 C 곱해요. 서로 곱해주고요. 각도는 서로 더해줍니다.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계산된 건 요렇게 정리하고요. 그럼 얘는 여기 C의 전류값에 120도를 요 뒤에 각도에다 더해주면 되죠. 1 곱하기 7.21은 그냥 7.21이니까 계속 요런 식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아니죠. 요 공학용 계산기가 계산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로 요런 식으로 쭉 정리하면 요렇게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이 문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영상분해 전류의 공식이 이거다. 자, 정상분은 3분의 1에 각 전류값을 다 더해줍니다. 요게 영상분. 정상분은 이 I1으로 나타내는데 요것도 3분의 1에 요거는 A상 플러스 A, 얘가 뭐예요?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라고 했어요. A 곱하기 B상 플러스 A제곱 곱하기 C상을 다 더해준 거. 네. 요거 A제곱 뭐라고요? 크기가 1이고 각도가 240도라고 했습니다. 요건 영상, 정상, 얘가 역상. 요거 암기.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역상분 물어봤으니까 요대로 정리해서 공학용 계산기 눌러주면 답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직접 계산해 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8번 삼상 불평형 전압에서 불평형률은 요 공식 찾는 거죠. 불평률은 정상분분의 역상분 곱하기 100.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69번 회로에서 25매 흐르는 전류 I아는 자 25음 여기네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I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회로를 보니까 전압원이 있고 전류원이 있네요. 이거 어떤 걸 이용해서 풀으란 얘기죠?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답을 찾으란 얘기죠. 우선 중첩의 원리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압원을 단락시키고 여기 흐르는 전류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전압원을 단락하면 요렇게 되겠죠. 회로는 전압원을 여기 단락시킨 거예요. 여기서 25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3A의 전류가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분배가 되겠습니다. 분배되는 전류값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하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의 저항값을 분자에다 올립니다. 그리고 전체 흐르는 전류값을 곱해요. 그러면 이때 전압원을 단락하고 25옴에 흐르는 전류는 0.6A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원을 개방. 여기 전류원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를 개방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와 같죠, 그죠? 그러면 전류 I는 R분의 V, 여기서의 R은 요 회로, 직렬 회로니까 여기 전체의 저항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합성 저항 직렬이니까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R분의 V 전압 10V 하면 여기에 흐른 전류는 0.4A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압원을 단락하고 구한 전류값, 전류원을 개방하고 구한 전류값을 마지막엔 더해야지요. 이게 중첩의 원리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A 1번이 되고요. 중첩의 원리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 회로에 있는 전류원이나 전압원을 하나씩만 두고 구하고자 하는 곳에 전류값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 구한 전류값을 더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요게 이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0번 시간의 함수가 이런 값일 때 라플라스 변화는 이거는 우리가 정리하고 막 푸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암기입니다. 암기. 1 코사인 오메가 t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요렇게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은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s의 제곱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s의 제곱 얘네 두 개는 서로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남는 건
요렇게만 남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1번 전압과 전류가 각각 요런 식으로 주어질 때 이 회로의 소비 전력은 약 몇 와트인가? 자, 소비 전력 어떻게 구하죠? 전압과 전류를 곱하고 역류를 곱해서 구하죠. 근데 여기서 전압과 전류는 실효값을 적용합니다. 실효값.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 순시값을 줬죠. 이 순시값에서 실효값을 구하는 방법은 요 순시값에 요 앞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거든요. 최대값. 정연파. 여기 사인이죠. 정연파의 실효값은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눈 값이에요. 루트 2를 나눈 값.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여기 최대값. 전압의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서 이렇게 전압의 실효값을 구하고요. 전류의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서 이렇게 전류의 실효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전압, 전류 여기다 적용하고 이제 역률, 코사인 세타 적용하는데 여기서 요 세타 값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입니다. 위상차예요. 근데 여기서 위상 차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사인 뒤에 사인 세타죠. 요 세타는 뭐예요? 각도입니다. 사인 뒤에, 코사인 뒤에, 탄젠트 뒤에는 각도가 와요. 그래서 여기 사인 뒤에 있는 이 값은 각도예요. 각도. 즉 위상이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류의 각도, 전류의 위상이죠. 코사인 세타의 요 세타는 뭐라고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그래서 두 개의 위상 차이를 나타내는 게 요 각도예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거나 얘에서 얘를 빼요. 뭐 관계는 없어요. 위상 차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예요. 5에서 2를 빼면 3이죠. 이게 차이예요. 5와 2의 차이. 자 2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3인데 여기서 크기만 나타내면 그 차이만 나타내면 그냥 3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그죠? 그래서 요 위상 차를 구할 때는 뭐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이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차이, 그 크기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와요. 여기 세타를 구할 때 전압 위상에서 전류 위상을 빼는 거예요. 전류 위상에서 전압 위상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빼는 순서는 관계가 없어요.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크기가 5에서 2를 빼거나 2에서 5를 빼거나 크기는 3이에요. 차이는 3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는 여기 전압에서 전류를 뺐네요. 이렇게 빼면 통분하면 6분의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빼면 6분의 파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는 3분의 파이를 분모를 6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2를 곱해준 거예요. 분모에 2를 곱해주면 분자에도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6분의 2파이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통분해가지고 6으로 두고 2파이에서 파이 빼면 파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요 뒤에 값은 뭐라고 했죠? 각도라고 했습니다. 각도. 각도에서의 파이는 몇 도? 180도. 각도에서의 파이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3.14를 적용하면 안 돼요. 여기는 각도기 때문에 180도 적용하면 이때 각도, 이 위상차,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30도다. 그래서 여기 코사인 세타의 30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의 실효값 곱하기 전류의 실효값 곱하기 코사인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30도 이렇게 적용해서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계산을 하면 이때의 소비 전력은 172.9W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요거 직접 정리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2번 RL 직렬 회로에서 전압은 이런 식으로 인가할 때 인가할 때 제3고주파 전류의 실효값은 몇 암페어인가? 자, 이게 뭐죠? 비정연파지요. 그죠? 비정연파는 직류분, 기본파, 그 외에 고주파가 존재하는 요런 식을 비정연파라고 합니다. 이 비정연파에서 제3고주파 전류의 실효값을 구하래요.
자, 제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은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에요. 그런데 3고조파의 전류지요. 그래서 임피던스도 3고조파의 임피던스, 그 다음에 전압도 3고조파의 전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3고조파는 어떤 거냐? 자, 요 비정연파에서 여기 오메가 앞에 있는 숫자가 여기 1, 여기 1, 즉 아무것도 없으면 얘는 기본파고요. 오메가 앞에 여기 숫자가 3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고조파. 오메가 앞에 숫자가 5네요. 그럼 얘는 5고조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고조파, 이제 요걸 보고 3고조파의 임피던스 분의 전압을 적용하면 비정연파에서 3고조파의 전류값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고조파의 전압, 즉 시료값을 의미하죠. 시료값은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서 구합니다. 근데 요거는 3고조파예요. 그래서 여기 3고조파의 전압에서의 최대값 50 루트 2에다가 루트 2를 나눠서 시료값을 구해요. 그래서 3고조파 전압의 시료값은 50V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고조파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유도성 리액턴스. 예, 여기 RL 직렬 회로니까 리액턴스는 인덕턴스로 계산된 유도성 리액턴스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 유도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오메가 L로 계산이 되죠. 그런데 우리 좀 전에 3고조파다 하면 오메가 앞에 숫자를 보고 3고조파인지를 확인을 했죠. 이것도 똑같아요. 3고조파의 임피던스다 하면 요 오메가 앞에 3을 적용해 줍니다. 요게 3고조파의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저항이 8옴, 그 다음에 오메가 L이 2옴, 얘가 2옴이에요. 2옴. 그래서 얘가 2옴이죠. 그래서 2 곱하기 3 해서 6옴이 되겠네요. 리액턴스는. 그래서 8 플러스 j6 요거 크기 구하면 루트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하면 이때 임피던스 크기는 10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임피던스가 몇 고조파 임피던스라고요? 3고조파 임피던스. 그래서 3고조파의 전압의 시료값, 그 다음에 3고조파의 임피던스 이렇게 적용하면 이때 3고조파 전류는 5A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비정연파에서 고조파에 흐르는 전류 구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직접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3번 저항만으로 구성된 그림의 회로에 평형 3상 전압을 가했을 때 각 선에 흐르는 선전류가 모두 같게 되기 위한 저항값 R은 자, 이 문제는 뭐냐면 A상, B상, C상에 흐르는 전류를 모두 같게 하기 위한 여기 저항값을 계산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값을 계산해서 여기 세 개의 저항값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면 여기에 A, B, C상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해지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상태에서는 좀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요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등가 변환시켜준 후에 계산하면 요게 그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이렇게 바꿔주는데 여기 델타 결선 얘를 이제 Y 결선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줄 때는 이런 공식을 사용합니다. 우선 세 개의 저항값을 다 더해요. 더해서 분모에다 적용하고요. 요렇게 Y로 요렇게 Y 결선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여기 저항을 구할 때는 세 개의 저항값을 다 더한 거 분에 요거와 연결되는 두 개의 저항값을 곱해서 분자에다 적용시켜요. 그래서 분자에다 적용시키면 여기 저항값은 2옴. 그 다음에 여기 저항값 구할 때는 세 개의 저항값을 다 더한 것 분에 여기 연결된 게 얘랑 얘죠. 두 개의 저항값을 곱합니다. 곱해서 분자에다 올려요. 그러면 여기는 6옴, 여기는 세 개의 저항값을 다 더한 다음에 연결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곱해서 분자에다 올리면 6옴, 얘도 6옴 해서 이렇게 등가 변환을 시켜놔요.
A, B, C 상에 흐르는 전류가 모두 동일해지기 위해서는 요 안에 있는 저항값이 동일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저항값을 여기 6옴 이것도 6옴이 되면 흐르는 전류는 동일해지겠죠. 그래서 얘를 6옴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여기 저항값 직렬이니까 서로 더해서 6옴이 되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4옴이 되면 A, B, C 상에 흐르는 전류는 모두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옴,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꿔주는 게 포인트예요. 요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 직접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번 저항이 100옴, 캐피시턴스가 10 마이크로파라드, 직렬회로에서 그냥 RC 직렬회로네요. 전압이 100V, 주파수가 50Hz의 교류에 대한 역률은, 자, 역률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지요. 역률이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우리 임피던스를 직각삼각형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죠? 직각삼각형. 여기가 임피던스고 여기가 밑변이 저항이고 높이가 리액턴스입니다. 네, 리액턴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에요. 네,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저항값으로 구하는데 우리 임피던스 어떻게 나타내죠?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로 나타내죠. 그런데 RC 직렬회로에서 리액턴스는 뭐예요? XC가 되겠죠. XC. 용량성 리액턴스가 됩니다. XC는 마이너스 J XC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요게 용량성 리액턴스가 적용이 되면 여기 마이너스예요. 용량성 리액턴스는 또 어떻게 계산되죠? 오메가 C분의 1로 계산되지요. 그죠? 그래서 이때 RC 회로에서의 임피던스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임피던스의 크기는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 에 루트를 씌워서 임피던스를 구하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여기 들어가고 저항값이 여기 들어가면 역률 값을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런 공식 요 공식이 여기 적용된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곱하기 100 해야 퍼센트 단위의 이제 역률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의 이 오메가 뭐예요? 2파이 F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역률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단수를 여기다 다 적용하면 저항값 100옴 그 다음에 2파이 곱하기 요 F가 뭐예요? 주파수 50Hz 곱하기 캐피시턴스 C는 10 마이크로파라드니까 마이크로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야 파라드 단위 기본 단위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요것분의 1의 제곱 루트 분의 저항값 100 곱하기 100 요 공학용 계산기로 쭉 계산하면 이때 역률은 29.97%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RC 회로에서의 역률 구하는 방법이에요. 요것도 직접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5번 기본파의 30%인 제3 고조파와 기본파의 20%인 제5 고조파를 포함하는 전압의 외형률은 약 얼마인가? 자, 외형률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기본파의 시료가 분의 고조파의 시료가 제곱 플러스 기본파의 시료값 분의 또 이게 2고조파면 3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구하는데 여기 제곱하고 여기 제곱 적용하면 분모는 다 기본파의 제곱으로 통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에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이 값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비정연파의 외역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또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 요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기본파의 시료값이 되는 거고 분자는 루트에 각 고조파 시료값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파의 30%인 고조파 기본파가 V1이라고 하면
3고조파는 기본파의 30%니까 0.3V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고조파는 V5는 기본파의 20%, 그럼 0.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3고조파, 5고조파를 얘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정리해놨죠. 그럼 외역률은 기본파 분의 루트 3고조파의 제곱 플러스 5고조파의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3고조파는 기본파의 30%, 0.3을 곱해주고요. 5고조파는 기본파의 20%, 0.2를 적용한 값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 이렇게 제곱하면 0.09, 이렇게 하면 기본파의 제곱, 이렇게 제곱하면 0.04, 이렇게 하면 기본파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기본파의 제곱, 기본파의 제곱 서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본파의 제곱으로 묶고 0.09 플러스 0.04, 기본파의 제곱은 루트 안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값은 밖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밖으로 나와서 분모의 기본파와 이렇게 약분이 돼서 얘만 이렇게 남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0.36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외형률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3고조파, 5고조파를 기본파의 퍼센트 단위로 줬을 때는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네, 요거 직접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6번 RLC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 값이 작을수록 과도 현상이 소멸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자, 시정수 값은 뭐냐면 RL 직렬 회로에서 이야기하면 요게 이제 전류값이에요. 이게 전류값이고 여기가 이제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회로에서 전류를 딱 투입했을 때 정상 범위까지 올라가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전류가 진행이 될까요? 아니죠. 예, 전류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정상 범위까지 올라가는 이 구간을 우리는 과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과도 현상이라고 하고, 정상 범위의 63.2%, 여기 한 이쯤, 네, 한 이쯤이 63.2%라고 합시다. 63.2%까지 올라가는 요 시간을 우리는 시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정수.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을 시정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시정수 값이 작을수록, 즉 요 시간이 빨라지면 정상 범위까지 올라가는 시간도 짧아지겠죠. 정상 범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짧아지면 과도 현상도 역시 짧아지겠지요. 그래서 시정수 값이 작을수록, 요 시정수 값이 작을수록 과도 현상이 소멸되는 시간은 짧아진다 해서 7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네, 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7번 어떤 교류 전동계 명판에 역률이 0.6이고 소비 전력이 120kW로 표기되어 있다. 이 전동기의 무효 전력은, 자, 요거는 이제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무효 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요 직각삼각형으로 전력을 표시하면 밑변은 유효, 높이는 무효, 요 빗변은 피상전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 무효 전력 구하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역률은 뭐예요? 코사인 세타지요. 역률이 빗변분의 밑변이죠. 코사인 세타가 0.6이랍니다. 0.6이래요. 그러면 유효 전력이 1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의 피상 전력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하냐?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즉 피상분의 유효 전력입니다. 이때 요 유효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요 분수의 결과값과 분모는 서로 자리를 바꿔도 식은 성립하죠. 자, 이런 거예요. 2분의 10은 5예요. 2와 5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 서로 이렇게 자리 바꿔볼까요? 그럼 5분의 10은 2지요. 이렇게 식이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분수의 분모값과 결과값 서로 자리 바꾸면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20에다가 유효전력 120에다가 역률 0.6을 나누면 200kVA
즉 피상전력이 200kV 암페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 값은 이렇게 빗변분의 높이예요.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피상전력분의 무효전력 우리 얘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삼각함수에서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코사인 세타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얘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 피상전력이 넘어가서 곱해주면 무효전력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구한 피상전력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역률이 0.6이라고 했죠. 그래서 0.6의 제곱하면 이때 무효전력은 160kW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무효전력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얘가 120이라는 걸 알았고 얘가 200이라는 걸 구했잖아요.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죠? 여기 밑변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높이 무효전력의 제곱은 빗변 피상전력의 제곱이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우리 얘 구하면 얘 넘겨줍니다. 그러면 무효전력의 제곱은 얘 넘기면 피상전력의 제곱 마이너스 유효전력의 제곱이죠. 제곱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웁니다. 네, 그러면 루트와 제곱 이렇게 없어지고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예, 여기 피상전력 얼마예요? 200이죠. 200의 제곱 마이너스 유효전력 얼마죠? 120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도 160이 나옵니다. 네, 요렇게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요런 값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네, 요 알아두시고요. 요거 직접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8번 대칭 좌표법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비대칭 삼상회로의 접지식 회로에는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접지식 회로에서 삼성평형이 아닌 비대칭면의 접지선에는 영상분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3번 회로의 3ohm의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 여기 전압을 구하래요. 그런데 보니까 전압원이 있고 전류원이 있네요. 네, 이런 문제는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자, 문제는 요 3ohm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전압 V는 IR.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저항값을 곱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저항값은 3ohm이라는 걸 아는데 전류값을 모르네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 저항값에 곱해주면 되겠죠. 자, 중첩의 원리로 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중첩의 원리에서 중요한 건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이에요. 우선 전류원을 개방을 해놓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해볼게요. 자, 전류원을 개방을 한다는 얘기는 얘를 그냥 개방한다는 얘기죠.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개방된 부분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죠. 그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회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 해서 저항값은 3ohm, 여기 걸리는 전압은 2V 해서 이때 흐르는 전류는 3분의 2가 되고요. 요번에는 전압원을 단락시켜 놓고 구할게요. 여기를 단락시킵니다. 그러면 전류원밖에 남지 않지요. 그럼 여기서 1A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이제 분배가 되는데 여길 보니까 여기는 저항이 없어요. 전류는 자기가 흐르기 편한 곳으로 흐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여긴 저항이 없네 하고 모든 전류는 이쪽으로 흘러요. 네, 모든 전류는. 그래서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0A입니다. 언제? 전압원을 단락시켰을 때. 네, 그래서 전류원을 개방할 때에 여기 3ohm에 흐르는 전류는 3분의 2A. 전압원을 단락시켜 놓고 3ohm에 흐르는 전류는 0A 구했죠.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더해야죠. 서로 더하면 이때의 전류값은 3분의 2A가 되겠네요. 이때 이 3분의 2A가 전압원과 전류원이
예, 동시에 있는 이 회로에서의 여기 이제 흐르는 전류가 3분의 2A라는 얘기예요. 우리 뭐 구하는 거죠? 여기 걸리는 전압이죠? V는 IR. 그래서 3분의 2A 곱하기 3옴 하면 얘랑 이렇게 약분돼서 2만 남네요. 그래서 이때 여기 3옴에 걸리는 전압은 2V.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중첩의 원리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전류원은 개방, 전압원은 단락.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0번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을 때 콘덴서의 초기 전하를 무시하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자, 요거는 RC 회로네요. RC 직렬 회로의 과도 현상에서의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하는 공식을 찾아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RC 회로의 과도 현상에서 전류값은 요렇게 구합니다. 그럼 요거랑 똑같은 값은 3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암기한 공식 찾는 문제예요. 자, 암기입니다. RC 회로의 과도 현상 암기. 자, 요렇게 해서 2023년 제2회 전기산업기사 회로 이론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회로 이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은 이거 이해 못하겠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 요런 거 한번 써보고 내가 직접 계산도 해보시고 하면서 조금씩 배워 나가는 겁니다. 예, 이런 어려운 내용들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막 한 번에 막 이해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적어보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적어보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또 다음 문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셔야 한 달 후, 두 달 후에 이해되는 내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 같은 거는 꼭 암기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